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진짜 내가 20살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테크트리를 짤 것인가, 내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만약에 완전 생초보 투자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저점 매집 이런 말 하지 말고, 그거는 어차피 못하는 거고, 전 뭐부터 해야 될 거냐면 일단 일부터 할 것 같아요. 투자로 와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이라는 게 뭐 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알바도 할 수 있겠죠. 되게 다양하잖아.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는 월급을 얻습니다. 월급은요, 고정소득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전업을 해보면서 느꼈던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냐면요, 이게 없어요. 저축을 하려면 일단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일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고정소득이 주는 이 힘이 엄청나거든요. 이 힘이 진짜 세요. 우리가 저축을 해야지 그 돈을 바탕으로 시드머니를 만들고, 이 시드머니를 만들어야지 이제 투자가 힘을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뭐 코인 하면은 그런 말 많이 하죠.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든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종 나오죠. 근데 이거는 정말 운도 잘 맞아떨어져야 되고, 운 플러스 실력 플러스 되게 삼위일체가 정말 잘 갖춰져야 돼요. 사실 100만 원으로 1억은요 들어가는 노력이 아까워요. 이것보다는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게 더 쉽잖아. 이거 저도 몇 번 해보는데 100만 원으로 10% 수익을 내면요 110만 원이, 30% 수익을 내면요 130만 원. 처음에 이 구간을 넘기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1000만 원이면요 10% 벌면 1100이 벌리는 이 단위가 달라요. 물론 이제 잃는 단위도 다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넘어요. 알바만 해도요 150에서 200원 받아요. 200만 원 받는다 칠게요. 월급 200만 원 받으면요 처음에 이걸로 30%의 수익을 얻는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냥 200만 원씩 6개월만 저축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고정 저축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캐시카우가 주는 이 안정감은 정말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돈이라는 거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소비성 돈이 있고요, 투자성 돈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인지 혹시 눈치채신 분들 있겠죠? 이건 사실 대출도 똑같아. 소비성은 뭐예요? 돈을 어디다 쓰느냐, 소비하는 데 쓰는 돈이 월세 나갈 거고, 자동차, 차값, 옷, 쇼핑, 밥 이런 거 있잖아. 게임할 때 쓴다던가. 투자성 돈은 뭐예요? 시드머니죠.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 돈이 돈을 번다는 건 알지만 그 돈을 우리는 구분을 잘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만약에 신용대출을 받았어. 한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걸로 쇼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대출도 있죠.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거는 뭐예요? 물론 얘도 투자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이 부동산 담보대출 대비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즉 자산 증식에 쓰는 이런 투자성 돈과 소비성 돈이 나눠지더라고요. 안 쓰고 살 수는 없지만 소비성과 투자성으로 구분을 해서 나눠 놓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일을 해서 200만 원을 벌어. 200만 원을 벌면은 소비성으로 100만 원, 투자성으로 100만 원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얘는 쓰는 거지. 우리 살아가는데 돈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로는 1000만 원 시드머니를 계속 모아보는 거죠. 이게 제일 문제야. 2년 뒤에 고비가 온다. 월 100만 원씩 2년 모으면 2천만 원. 맞아. 이게 제일 문제야. 2천만 원 생기면요 아반떼 신차가 진짜 보이거든. 거기에 할부 조금 끼면요 2천에다가 2천 더 보태면은 그랜저도 가. 아반떼 신차를 고민하는 순간요 아반떼 못 사요. 아반떼 신차를 고민한다? 2천으로? 이 돈으로 친구한테 한번 말하잖아요. 친구한테 말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그 돈 가지고 아반떼를 사냐. 돈 500 더 보태면 소나타 탄다. 그럼 소나타를 갔다가 소나타가 아니고 그랜저로 가. 근데 그랜저는 20살 20대가 타기에는 너무 올드해. 그럼 뭐 해요? G70 가야지. 이거 이렇게 돼요. 이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아반떼 사러 가면요 결국은 아반떼 못 사고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차 사면 뭐해? 나 22살 23살에 차를 샀어. 23살에 차를 샀어? 어랑니 가야지. 그러면 또 돈 써요. 돈 정말 끝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말했잖아, 소비성과 투자성이 나눠져야 된다고. 여기 지금 몰빵이 되는 순간 진짜 인생 다 끝납니다. 이 시드 모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모은 돈으로 투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사실 어디서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예요.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가 더 있어. 내가 투자를 할 분야를 서칭하는 거야. 꼭 코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주식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부동산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코인 할 수도 있겠죠. 투자하면 생각나는 가장 세 개가 이 주부코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가지고 아반떼를 사는 순간 확정 감까지만, 여기는 내가 하기에 따라서 영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N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가능성이 생기는 분이에요. 나한테 맞는 분야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분야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 셋 분야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뭔 함정이 있냐? 주식은요. 작전주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노리는, 아무도 모른 채로 들어오는 뉴비들을 빨아먹으려 하는 작전주가 있어요. 부동산은 뭐가 있어요? 기획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돈은 있고 투자는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들 꼬드기기 위해서 어디 땅 개발한다, 산다 이런 식으로 잡는 기획부동산들도 있어요. 코인은요, 말할 것도 없죠. 각종 알트코인들 이런 거 각종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그래서 어떤 분야를 하든 좋아요. 그런데 일단 내가 초보자다 그러면은 돈을 버는 것보다 이 트랩에 안 당하는 걸 가장 우선으로 해야 돼요. 안 당하려면 뭘 해야 돼요? 대수의 법칙 알죠? 사람들이 가장 많아서 시장에서 조작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주식은 처음 들어가면은 무서우니까 뭐 해요? 애플 사고 삼성전자 사고 다들 그렇게 사잖아요. 얘들은 최소한 상패는 될 일이 없잖아. 부동산,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상패가 될 일은 없잖아요. 빌라, 땅 이런 거는요, 잘못 물리면 끝나요. 대장주를 사라는 거예요. 코인은 뭐 해야 돼요? 비트 사라는 거예요. 비트 이더 사라는 거예요. 얘들은 최소한 상패는 안 당하지 않을까. 당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당하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일단 대장주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테크트리를 밟아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도 이제는 진짜 너무 쉬워졌어요. 유튜브가 있고요. 강의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넘쳐나요. 넘쳐나. 이제는 내가 선별을 잘 해야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제가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 하투트를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준거집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준거집단.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주위에 가장 친한 사람들 5명의 소득의 평균이 내 소득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사실 소득이 아니고 그냥 수순으로 바꿔도 돼요. 끼리끼리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투트 보고 있는 분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잖아요. 이게 준거 집단이죠. 근데 이 집단이 조금만 변해도 코인하면 다 망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그 사람들은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서 준거 집단을 잘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부터 건강한 준거 집단을 좀 만드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준거 집단을 만들고 여기서 투자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나가는 거죠. 그리고 투자에 대한 테크트리는 튜딩 강의에서 제가 정말 자세히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과 아는 노하우들을 최대한 풀어가지고 얘기를 드렸고 이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 공부할 때는 2천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2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렇게만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 매매를 하고 나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안 좋았고 이거를 스스로 계속 복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매매일지 얘기를 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런 실수를 했다면 다음번에는 이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이걸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요, 준거 집단 들어가고 나서 반복 피드백하고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뭐가 돼요? 기회가 오고 시기가 오고 하면은 이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산이 이렇게 보다가 한번 뚝 이렇게 가다가 또 이러다가 뚝 이렇게 올라가요. 자산이라는 게 한 번씩 자산이 더블되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것만 보거든요. 왜냐? 이게 멋있거든. 근데 이거는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만들어져요. 내가 여기서 2천만 원으로 아반떼를 샀으면요, 이게 안 되죠. 그리고 2천만 원으로 투자를 바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뭐 돼요? 그대로 다 꼬라박았다. 또 여기서 끝나요. 진짜 그게 정말 커요. 그 욕구를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참지 못하는 거죠. 그때 참고 안 참고는 1, 2년 해가지고는 진짜 이 차이도 안 느껴져. 솔직히 2천만 원 어릴 때는 정말 큰 돈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은 물론 그때도 큰 돈이긴 하지만 쓸 수도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아이가 어릴 때 목돈을 모으는 습관과 결정을 한 거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참고 멀리 보는 이 선택을 했다는 거. 이게 초반에는 1, 2년 가지고는 티도 안 나요. 근데 가면 갈수록 벌어지다가 30대가 되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벌어져 있어요. 운동 매일 가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두 번만 째깍째깍 가는 사람과 몇 번 가다가 안 가는 사람과 이거 처음에는 일주일 한 달 해가지고는 뭐 티도 안 나요. 별로. 반년 1년 지나면 티 확 나죠. 그런 거예요. 다 본인이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로 한번 얘기 썰을 한번 풀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멋지게 기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1년 후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